가르치는 사람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 그 길을 걷는 사람을 스승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여영택 선생님 맞으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학용 선생님을 좀 뵈러 왔어요. 아, 그러십니까? 네.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아, 예, 예. 한번. 네. 네. 오래전 한 스승을 만나러 가는 길.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 교원노조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KBS 방송국에서 그래 다큐멘터리 한다고 그래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이력을 감추고 살았습니다. 한 많은 세월을 뒤로하고 11년 전 고향에 잠든 여학령.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새까만 후배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 1960년 여학령을 비롯한 당시의 수많은 교사들은 제자들 앞에 떳떳한 스승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원노조의 권력 앞에 무기력했던 자신들을 반성하며 민주적인 교육 현장을 꿈꾼 교사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교실에 서지 못했습니다. 외면해서는 안 될 교원노조의 역사. 그 희미해져가는 기억과 마주합니다. 아버지는 행여 경찰에 압수될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땅에 묻어가며 지켜온 것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예. 아버지 그 기록 아, 있잖아요. 해가지고 여학용 선생님 기록이에요? 옛날 아버지 이제야 세상의 빛을 보는 아버지의 유산. 교원노조 관계처 1960년 4월 29일, 29일부터 1962년 2월까지. 예, 예. 아, 이렇게 쓰셨구나. 이제 교원노조 이제 태동하는 게 이거 다 있습니다. 네, 예. 거의 뭐 와. 한 90% 이상은 다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거요? 나중에 학생들이 한 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성격 그대로 그날그날 교원노조에 관한 기사를 스크랩해 두었습니다. 되새겨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구나. 훗날 사가들이 한국 노동조합 사건의 전말을 알고자 할 때 다소나마 참고가 될까 하여 교원노조의 소위 삼파역을 하였던 나로서 당시 동기부터 기억나는 대로 적어볼까 한다. 경북여고 교사 여학령. 그와 동료 교사들이 함께 교육민주화를 부르짖었던 날들은 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교실에 있어야 할 여학용 씨를 비롯해 수천 명의 교사들이 검거된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교원노조에 가입한 이후로 구속과 함께 일제히 해직된 수천 명의 교사들. 김규철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수업 도중 군부 세력에 의해 육군 형무소로 끌려갔습니다. 교원노조의 간부였다는 이유로 5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고 한순간에 평화롭던 가정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감옥에 영치시켜드리려고 찍었던 기념사진이에요. 아빠 장기곤에 고만 있고 빨리 집에 돌아오라고 면회하고 나오면서 이 큰애가 그래가지고 밖에 있던 가족들이 막 울었어요. 창살 사이로 아버지를 만나야 했던 어린 아들들.
가장의 빈자리는 그리움에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김규철 씨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찍은 데가 이건 제가 무용지도 해가지고 그의 투옥은 활동 시간에 초등학교 교사였던 아내의 꿈마저 앗아갔습니다. 남편 그 사건이 그 당시만 해도 완전히 간첩으로 몰아갔었어요. 간첩으로. 그러니까 간첩 마누라가 우리 학교에 있다고 쉬는 시간 되면은 애들이 구름대 같이 우리 교실 복 들어와서 머리 싸움을 벌리면서 간첩 마누라 구경한다고 애들이 그렇게 몰려오니까 저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냈다는 이영자 씨.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인생에서 빛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또 다른 교사. 뇌경색으로 쓰러진 아내는 2년 전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당시 교원노조였던 이종석 씨. 그는 딸을 출산한 지 겨우 한 달 된 아내를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며 옥바라지 시킨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고 싶었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 전국에서 3,008명이 해임되면서 경남만 하더라도 해임된 분이 700명이 넘었습니다. 해임된 분이. 한국교원노조를 만들었다는 이 자체가 반국가 행위다. 그러니까 한국교원노조를 인정하라 하는 식으로 대구에 가서 데모를 하고 또 서울에 가서도 데모를 하고 집회 시위를 하고 그랬었고,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단체였지만 교사들이 단결한 이유는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가 교사들을 자괴감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온갖 방식의 부정선거로 선거판을 뒤덮었던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정권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교사들을 선거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학교에 오전 수업을 해가지고 오후에는 가정 방문하라는 거예요. 거기 말을 바꾸고 말한다고 그러면 자유당 지지하는 이야기로 학부형들에게 하라는 말입니다. 되게 학부형들은 선생님들 말을 잘 들으니까 가서 말하자면 이승만을 다시 찍도록 독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교사들. 왜 몰랐지? 왜 나는 관심이 없었지? 그런 반성이 들면서 이 시간을 놓치면 이제는 더 이상 교원노조였던 그 첫 출발의 역사를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 19년간 교단에 섰던 역사교사 최태성. 그는 선배 교사들이 쌓은 민주적 토대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경고생 수백 명이 데모, 떼지어 중앙통을 거쳐 교청까지 지금 학생들이 바로 그 불의에 저항하는 그 모습들, 그 3.15 부정선거에 동원되고 있는 선생님들의 고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연결되어서 그런 염원이 바로 교원노조의 출발이 아닐까. 정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일선 교사들의 몸부림은 대구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정권의 하수인이란 일그러진 모습에 어떤 이는 교사직을 그만두려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계시네요. 여기. 이목. 10년간의 교사 생활을 접으려 했던 이목 씨는 4.19 혁명과 함께 사법고시 수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부사의 항변, 부제가 4월 혁명의 젊은 넋을 위하여. 그렇죠. 1960 성직 아닌 그는 부당함에 떨쳐 일어선 학생들을 보며 교사로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쓰라린 지난날의 경험을 되살려 우리들은 민주주의 교육을 소생시키는 사명감에 입각하여 저희들 제자들이 이룩한 성스러운 혁명 과업 수행의 보장을 위하여 한국의 민주수호의 초석이 되어야 성직 아닌 노예적 상태를 우리들 스스로의 단체의 힘으로 박차야 한다. 2.28 민주운동이 일어난 곳이 대구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학교가 바로 저희 경북사대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사들의 양심에 파문을 일으킨 그날 60년 2월 28일 일요일 야당 유세가 있던 그날 당국은 학생들의 발을 묶어두려고 일요 등교 지시를 내립니다. 학생들은 부당한 조치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교문을 막아서야 했습니다. 그 해무라님이 선생님 나 좀 봅시다 이까는 거라. 선생님 왜 말립니까? 우리 대모를 왜 말립니까 이런 얘기라. 수업 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정의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싸워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을 막습니까? 심정은 다 같은데 우린 다 용기 없었다는 거거든. 거기 지배운 제대국하니까 내가 대답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려고 나하고 두둥기 한참 울었어요. 우리 가슴은 뭐 곧 터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지. 자괴심이라고 할까 말이야. 아이들한테 무슨 명목으로 지금부터 교단에서 뭘 가르칠 거든 이런 얘기라 안 그렇겠는가? 이목 씨는 용기 있는 제자의 말을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제자가 저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저 역시 교사로서 그 학생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어떤 마음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스승이 되리라 다짐하게 했던 그날로부터 교육민주화를 향한 교사들의 열망이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전체 대구 시내 공기가 무르익어가지고 그때 경북 여자고등학교 여학년이라고 이 친구가 미리 발기를 해가지고 한 맺힌 울분으로 가장 먼저 결단을 내렸던 여학룡 씨. 그가 담임을 맡고 있던 교실에 모인 60여 명의 교사들은 조직체를 가지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1960년 5월 7일 마침내 대구에서 이 땅 최초의 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2달 사이 전국 10만 명 중 4만 명의 교사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원노조 문제도 대구에서 먼저 일어난 거죠.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온 그 전라도에서도 일어나고 춘천도 일어나고 그 동시다발적으로 역사적 필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연적으로 일어난 거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게. 어린 제자들을 거리로 내보내야 했던 죄책감과 처절한 반성 위에서 결성된 교원노조. 대구는 교육민주화의 첫걸음을 뗀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승만 정권의 하야 뒤 들어선 장면 정부는 교원노조의 합법성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사들의 노조 결성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면 정부는 교사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시도합니다. 교원노조 합법화를 위해 교사들은 생사를 걸었습니다. 이원배 씨의 기억 속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사진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월성군 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이분이시고 단식투쟁 돌입하는 사진인데 요 서가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 7살이었던 이원배 씨는 단식 수업을 이어가던 아버지가 걱정돼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나중에 이제 그 단식하는데 음식물을 좀 준비를 해서 위에서 이제 아버지가 연결이 돼서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그때 호되게 막 이런 짓을 한다고 음식 갖고 간다고 아주 호되게 그 우리 모친이 고중 듣고 저하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쫓겨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제일 내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지. 교실은 극한 투쟁의 현장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소금물과 설탕물로 목을 축이며 수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단식 투쟁 사흘째, 교단에서 쓰러진 교사만 1161명. 졸도하는 교사가 속출하자 학생들도 동조 투쟁을 펼쳤습니다. 초등학교 아들이 말이야 불학 아들이 이래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도와줘가고 뛰쳐나오고 이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 말할 것도 없잖아. 아들 참뭐 선생님들 자꾸 쓰러지니까 나중에 공부를 못할 거란 말이야. 근데 전부 자꾸 저 책가방 살고 대구 역전 광야에 모이가 노천 수업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학생들까지 시위에 나서자 결국 장면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철회합니다. 72시간의 단식투쟁 끝에 얻어낸 승리. 이목 씨는 그날을 교사들의 투지가 빛을 발했던 감격스러운 날로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승리 뒤에는 엄청난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단식투쟁이 끝나고 한 달 뒤 건강이 나빠진 이증석 씨는 아들 삼형제를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열쇠를 하시고 교원 노조에서 받은 재봉틀이 있었는데 그걸 모친이 그거 가지고 바느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생활 해왔어요. 그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아버지의 신념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극한의 투쟁으로 지켜냈던 교육 민주화의 꿈은 1년 만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군부 세력은 교원 노조가 사회 민주화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자 1,500여 명의 교사들을 구속하며 교원 노조를 와해시키고 맙니다. 그날 이후 교원 노조에 몸담았던 교사들과 그의 가족들은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오른쪽이 그 장인이시고 앞장을 꼭 서야 되신다. 경북 교원 노조 지도부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김문심 씨는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전혀 다른 삶의 역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대학법 반대 투쟁 현장에서 연행된 뒤 혁명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사춘기 시절 방황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경북고등을 다녔는데 빨갱이인 김문심을 처형하라 하는 그 현수막이 붙었죠. 빨간 그 현수막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등하교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죠. 여학용 씨의 어린 자식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도 더 늦고는 제때 못 내고 누나도 이렇게 못 내고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불리가고 교무실에 불리가고 뭐 그런 그 고충은 좀 있었지. 예.
아버지가 감옥에 간 사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7개월간 옥살이를 한 아버지는 다시 교실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래가지고 한 절반 정도가 옛날에 아버지가 저기 갔다 오셔가지고 내가 짜장면 집 했던 자리입니다. 아버지 제자가 그래 경북여고 옛날 교편 잡았잖아. 그러니까 그래 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홀에 서빙하는 거 보고 뭐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왜 이런 일을 하노 이렇게 하면서 뭐 그래가 아버지도 좀 난감해하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학용 씨를 비롯한 해직 교사들은 생계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못다한 교원 노조의 꿈을 가슴속에 묻고 고향으로 내려온 여학용 씨. 한갑때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올 적에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뭐 그때는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는 노년을 농사꾼으로 보냈습니다. 출소 후 제자들과 찍은 사진이 교사로서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해직 교사들 중 일부는 심사를 거쳐 복직되었지만 교원 노조 간부였던 김지영 씨는 끝내 복직되지 못했습니다. 출소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제는 어디 부산은 창피해서 못 오겠고 서울에 어디 여자대학이나 뭐 그런 데 앞에 가가 그 여자들 구두 그 옛날에는 하이힐 같은 게 밑에 고무 깔아 끼우는 게 일이 많거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깔아 껴야 돼. 그럼 그거 하나 해주고 그게 땜빵이라 그거 해주면은 수입이 짭짤해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배운 거야. 출소 후 생계가 막막했던 김지영 씨는 교도소에서 구두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출소할 때도 어느 정도냐면 구두 한 거리를 내 손으로 집어가 완성할 정도가 된 거야. 그는 2년간의 짧은 교사 생활을 접고 구두장이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저도 교사 생활을 해봤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삶, 아이들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떤 그 기술자의 삶으로 완전히 그 삶을 바꿔 산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군사정변이라는 역사적 반동에 무참히 꺾여버린 교사들의 꿈. 군사정권은 출소한 후에도 교사들을 사회안전법에 가두며 계속 감시를 했습니다. 행여 의심을 살까 모두 소각하고 남은 사진은 단 2장. 세월의 풍파에 몸도 마음도 쇠한 김지영 씨는 가끔씩 그때의 기억을 꺼내봅니다. 그 당시에 내 생에 최고의 행복을 느낄 때라. 그때처럼 행복감에 젖은 때가 없다고. 자전거 하나 시골에 그때 귀할 때라. 걸어서 집집마다 간다고. 그래 부모를 만나고, 예? 부모를 만나고 애들 장례에 들어서 인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완전히 내 품 안에 다 돌아본 거예요.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뒤에도 민주화를 위해 쉼없이 노력해온 이목 씨. 배움에 목마른 마을 주민들에게 단비가 되어준 여학용 씨. 이들 모두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철창 안에 갇히고 말았던 교사들의 꿈.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무려 57년의 세월이 흘렀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렀지만 진실을 바로잡는 날은 옵니다. 57년 전 특수 반국가 행위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5명의 피고인들. 지난 4월
명예를 회복하는 자리에는 이종석 씨뿐이었습니다. 5명이 유죄 판결되는데 4분이 고인이 되고 저 혼자만 살았습니다. 무죄가 된 그날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강기철 씨나 이목 씨나 신우영 씨나 이런 분들이 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마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이죠. 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고 합니다. 아흔을 앞두고 누명을 벗은 그는 회한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땅 최초의 교육민주화라는 작은 나무를 심은 교사들. 이제 그 나무를 키우는 일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미 우리 선배 교사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자신의 어떤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가족들의 그 희생까지도 다 담보로 하시면서 이게 살아오셨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과연 이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어떤 고민의 화두를 던지고 또 그걸 고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아버지 빨갱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간첩 아니었어요.